알겠어요? 네. 일례로 여러분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15년 전이 있잖아요. 2000년도 당시 2003년도구나. 2003년도에서 4년도부터 평택이 뜰 것이 이미 다 예감이 돼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때 그 당시 도시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이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도로망 교통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평택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청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땅을 잡으면 돈이 될 것인가는 이미 나와 있었다고. 그분들이. 그게 뭐냐면 15년 전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돈이 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좀 눈을 확 떴다, 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했을 겁니다. 맞아요. 부분들이. 그 당시 얘기가 저도 그때 그 지도를 그때 봤어요. 지도를 봤는데 너무나도 많이 어떤 이 도로망, 계획 도로망,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 그때 보면은 뭐 전철 얘기부터 해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현실화가 돼서 개통이 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공사가 안 돼서 계획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들, 지금 싸도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적 찍어도 농림적도 100만 원일 정도로 전 지역으로 다 개발 계획망이 다 잡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거세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림지역 땅은 엄청나게 쌌었어요. 농림지역 땅조차도. 근데 뭐 10만원대 그 정도에서 전후했었던 땅도 많았고, 근데 그런 땅들이 농림지역조차도 어떻습니까? 뭐 10배씩 올라갔고, 그러니 개발이 되는 땅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올랐죠. 뭐 100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물 실적으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평택이 지금도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근데 개발이 진행이 됐고 어떤 미래 가치가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가격적으로. 뭔지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벤처 회사가 있는데 신약 개발을 했어요. 알겠어요? 네.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약이 유통이 됐을 때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해서 매출액은 아직 뭐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판매가 이루어질 걸 예상을 해서 주가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먼저? 먼저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왜냐면 앞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게 가격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게. 그런 것처럼 이 평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택에서 좋지만 거기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거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끔 보면은 뭐 평택 뭐 투자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거품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뭐 파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43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 보면은 화성은 인구가 67만이에요. 67만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평택은 인구가 47만이에요. 인구가 47만인데, 이 47만이라고 하는 인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어때요? 그 가격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인구가 47만이지만 평택 인구는 120만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의 인구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어떤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려면 신도시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성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동탄 신도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화성의 면적 중에서 동탄 신도시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인구 67만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 지역이. 네. 그 지역 외에는 그다지 인구의 영향력이 있는 데가 뭐 향남지구라든지 몇 개 현재 있는 지역, 화성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지역 말고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67만 정도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호재를 끼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이 되는 지역이 어디야? 동탄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가야 인구가 급증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화성 동탄은 인구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화성, 동탄 신도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입주하면서 인구는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앞으로 2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늘어날 텐데 어떻습니까? 이 평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히려 화성보다도 땅값이 비싼 데가 더 많아요. 네. 왜 그러냐? 인구는 47만이에요. 그 여기는 67만이에요. 그죠? 근데 평택 땅값이 더 비싸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근데 평택은 어떻습니까? 인구 120만까지도 충분히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평택은 여태까지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47만에 멈췄어요. 그렇지만 지금 고독 신도시 있죠. 고독 신도시 들어오고 각 지역마다 택지지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합치면 그 개발 면적을 합치게 되면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기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구 100만, 120만의 기대치가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미 그런 이슈화가 된 지역들을 잘못 골라가게 된 고평가된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객들한테 평택 해요. 그쵸? 네. 그런데 너도 나도 평택 좋은 건 아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택에 대해서 우리가 새만금 땅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새만금 알아야죠. 새만금을 일단은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새만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택이라는 지역은 누구나 봐도 다 좋은 지역이에요. 그쵸? 네. 그렇지만은 평택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률 차원에서 어떤 게 낫냐, 분들이.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택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개인들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호재를 타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은 회사들이 평택에 있는 농림지역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평택의 이슈와 호재를 등을 타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잘못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크게 기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될 수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평택이라는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인구 120만에 대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어요? 네.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가격은 계속 끌어올리죠. 네. 그쵸? 네. 자, 지금 새만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새만금은 무한이에요, 무한. 어?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도 계획도 있지만 5년 후에 계획도 있고 10년 후에 계획도 20년 후에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하루하루 올라가는 이 땅 가격은 3년 후에 개발 정보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5년, 10년 후에 개발 정보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20년 또는 100년 후에 개발 정보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기대치가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1조 1반 주거지역 하죠. 네. 자, 1조 1반 주거지역 하면 자, 4층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 지역에 1조 1반 주거지역 찍어놓은 땅 있죠? 네. 그 가격 기준으로 해보면은 100만 원 안 되는 땅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자, 주거지역 찍혀져 있고 계획도로 붙어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 안 되는 땅이 없다고요. 저 지금 제 고향이 안면도잖아요. 네. 안면도에 가면 계획도로 붙어있고 주거지역 찍어놓은 거 있죠? 네. 그 평당 150에서 200만 원 해요. 안면도에서도 분들이. 응?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든 가서 실질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이 안 올라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이 부안, 지금 새만금에 부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안은 어때요? 가격적인 부분이 100만 원 언저리 안쪽으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100만 원 이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새만금은 엄청난 미래를 품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기는 저평가가 된 지역이고 이런 개발 호재에 비해서 싸다. 이분들이 먹을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할 거고 올라가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새만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에 대선 주자들 나오죠? 네. 어떤 홍준표 대권 주자는 뭐 거기다 특별시를 특별구역을 지정하겠다. 네. 거기다가 특별시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네. 맞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뭐예요? 비서관 두겠다.
비서특별기구를 두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서특별기구 두고 또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다 4차 문화혁명,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초기지를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권주자들이 하는 것들을 이게 비교 검토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땅값의 움직임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응? 돈이 냄새를 잘 맡아요, 이 냄새가. 그러니까 돈 되는 곳에 냄새를 잘 맡는 게 돈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이 돈이 벌써 새만금의 돈 냄새를 맡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막 움직이고 꿈틀꿈틀거리고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말로써 검증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이 먼저 말보다 빨라요. 응? 돈이 먼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이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돈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들이. 그럴 때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계속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테인 자체로 보면 많지가 않아요. 전체 면적 중에서, 부안의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놈들이 몇 프로 안 돼요, 수적으로. 그러니까 땅 자체가 희소한 데다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 있죠? 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많아요, 또? 아니요.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많냐고요. 그리고 도로에 붙어있는 땅 중에서 매물이 나온 게 많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10%라고 합시다. 그죠? 네. 근데 10% 중에서 도로에 붙어있는 면적이 어떤 4%라고 합시다. 네. 맞죠? 네. 근데 4%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몇 개냐?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이 땅에 실효성이 있느냐가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가 떴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죠. 네. 이게 네. 사람들은요 정말 단순해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보시면, 자, 서울 춘천에 오늘 기사가 나왔죠. 네.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본공사 계약 체결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본공사 계약 체결을 함으로 해서 뭐냐면 이제는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이 이게 본공사 체결하기 전에는 뭐 했냐면, 야, 레고랜드 안 되나 보다. 맞아요. 응? 안 된다. 누구는 한가해서, 야, 이거 안 됐다. 접자. 사업 접자. 이런 데도 많았고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분들이. 응?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응?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가 침체. 그리고 갑자기 이것도 지금 여기 본공사 체결했잖아요. 네. 체결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는 심리가 반대로 뒤집혀버렸어요. 너도 나도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막 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들이 심리가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얘기 하나로 지금 춘천에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지금 대거 사재기 하려고 지금. 왜?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거쳐버렸잖아요, 이제는. 응?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싹 거치고 나서 이제 무조건 확실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확실해지니까 확실해진 것에 대한 이제는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식은 먼저 이렇게 가격이 빨리빨리 움직일 뿐이지, 주식도 다 그런 거에서 움직여집니다. 이분들이. 가격, 바로 미래가치다. 그죠? 그리고 미래가치고 또 뭐야?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수요죠. 제한된 공급 면적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자극시키는 건 뭡니까? 개발이죠, 개발. 안 그래요? 네. 뉴스, 개발, 이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슈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그럼 그 지역은 가격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 이슈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가격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응? 수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요를 얼마나 자극을 하느냐, 적게 자극을 하느냐, 이런 거 차이죠, 그죠? 그럼 수요를 자극을 많이 하는 지역을 봤더니 어느 지역이냐? 바로 남북 2축하고 남북 3축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안에서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2축 주변에, 자, 개발 가능한 주거적 상업지역, 남북 3축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주거상업지역, 그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결국에는 땅은 시소성에 의해서 수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가격 결정이 되는데, 자, 부안에 있는 땅이 있고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이 만약에 10%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남북 2축하고 남북 3축하고 경영에서 근처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거지역 중에서?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죠. 응?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거지역이 10%인데 이 10% 중에서 남북 2축하고 남북 3축하고 관련 있는 주거지역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또 맞죠? 예. 그러면 그 지역들이 만약에 3% 떨어졌다 하자고 또 맞죠? 3% 떨어졌으면 그 3% 중에서 남북 2축하고 3축하고 도로하고 붙어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입지가 좋은 건 또 몇 프로가 되겠냐고. 팍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팍팍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슈가 뜨면 바라보는 포커스가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북 2축 3축 개발되면 일단 어느 쪽으로 보냐면 남북 2축 관련 지역들 다 포커스가 되죠? 네. 그 지역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포커스가 되는 거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 또는 뭐 개발이 이렇게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입지 이런 거 좋은 거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다 포커스가 돼 있죠.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미인주를 찾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봅시다. 자, 이럴 때 보면은 미스코리아 그 진이 있어요. 미스코리아 진이 딱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 그 여성들이고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누가 보여요? 네? 아, 미스코리아가 안 보이고 옆에 좀 짜리몽땅하고 좀 뭐 그러신 분들이 보인다고요? 눈에 띄는 게 누가 보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명 있어요. 그 남자가 10명 있는데 누가 더 관심 있어요? 그러면 10명 누구한테 10명한테 물어보라고요. 누구한테 관심 있냐고. 짜리몽땅하고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을 찾겠냐고요. 일단은 관심은 누가 합니까? 미스 코리아 쪽으로 가죠. 네. 왜? 그 10명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바로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개발 압력이 막 2축 3축 개발되면 땅은 주거지역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미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들 있죠? 네. 그게 남북 2축과 남북 3축 그리고 도로에 붙어있는 또 이런 땅들 그 안에서도 그런 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수요자가 누구냐?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은 누구를 보냐 이거야. 집중적으로. 좋은 걸 보죠. 그쪽 좋은 거를 보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죠. 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땅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땅을 선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개발지라고 해서 아무 땅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미인주. 네.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이 왜 앞으로 수요가 그쪽으로 해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깔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미인주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미인주를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서 선택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디부터 땅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땅을 갖다가 어디 땅을 잡아야 될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그쵸? 네. 나름대로 이 토지 쪽에서 나름대로 해맑은 전문가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중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이런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개발이 되면 이 개발이 집중이 되는 어떤 개발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집중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집중이 되는 지역은 따로 있는데 그 지역을 잡아야 돈이 되는데 예? 그 지역을 안 잡으니 돈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프리미엄이 있어도 그 지역을 잡는 것이 돈이라는 얘기예요.